안녕하세요. 은행텔러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OT 때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부터는요, 이제 금융경제 일반 부분을 먼저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주로 우리가 학습할 때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경제 일반 부분에서 반드시 체크하고자 하는 수업 내용은 뭐냐면요. 그래도 은행텔러라는 분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출도가 높은 개념들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금융의 필요성을 본인이 알고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구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그 당연히 역량의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금융의 필요성, 빈출도가 높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금융의 기능은 무엇인지, 금융이 어떤 업무를 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이라는 이 필요성, 기능, 특징이라는 게요. 단순히 금융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제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하부금융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부금융구조, 조직 뭐 이렇게들 불러요. 자, 그래서 금융제도는 왜 필요하고 금융제도의 기능은 무엇이고 금융제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요. 하나 더 있네요. 금융시장을 안 써드렸네요. 자, 금융기관이라는 건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관이라는 건 은행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금융 관련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도 있어야 되고 금융감독원도 있어야 되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이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지칭하는 게 금융기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은행텔러 쪽에서는 다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보다도 은행을 중심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자격증과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하부금융구조. 여기에도 다시 물론 법규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을 여기다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금융 관련 기관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금융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성, 기능,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선 금융시장을 특히 또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직접 시장인지 간접 시장인지 뭐 유통시장인지 발행시장인지 이런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앞뒤로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 금융경제 일반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단 짚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금융을 전반적으로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건 결국 돈 거래를 하는 집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다른 말로 하면 화폐, 또 다른 말로 하면 통화량이겠죠. 통화. 이 통화와 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도 당연히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업에서 화폐와 통화가 유통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금리, 다른 말로 하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자율의 결정 구조, 그 다음에 이자율의 여러 가지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여기 이론들도 있고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통화 관련한 지표를 말하는 거고요. 화폐의 기능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로 이런 내용들과 같은 취지, 필요성, 기능, 특징 그런 학습이 필요하시고요. 금융시장은 특히 분류를 좀 체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화폐와 통화량은 화폐 부분은 화폐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4대 기능 나중에 배웁니다. 그다음 통화량은 통화 관련 지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이건 예를 들면 이제 M1, 뭐 M2, 뭐 이런 LF, 뭐 L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금리라는 것은 뭐 표면 금리인지 실질 금리인지 명목 금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야 되고, 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숙지를 해도 거의 금융경제의 일반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비중의 한 80% 이상은 소화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학파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포커스가 더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희 교재로 16페이지 보시죠. 거기 보시면 금융 일반 이렇게 나오면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금융의 의미, 다른 말로 하면 금융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의 정확한 의미 해석이 뭔가요? 금융이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던가, 조카가 삼촌 금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금융이라는 건 돈을 융통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업무가 금융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금융이라는 기능이 본질적으로 그게 뭐 신용카드 업무든 보험이든 뭐든 간에 가장 궁극적인 역할이라는 건 바로 저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금융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역할을 이러한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금융업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보일 것이냐, 그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이 16페이지 2번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어떤 게 있고 기업에게는 어떤 게 있다, 바로 그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이 금융 서비스를 받은 개인은 당연히 소득 증대의 기회를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을 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이자를 받게 되면 소득 증대의 기회를 얻은 것이잖아요. 또한 이런 것도 있죠. 대출을 받아서 무엇인가 사업을 잘 했는데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이것도 역시 금융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얻게 된 소득 증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증대되는 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제 지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희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업을 통해서 개인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right answer라고 해야 되나요? 정답은 바로 개인의 효용,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 그것이 바로 금융업이 가져다주는 걔네의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족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내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만족이 높아지겠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사고 싶은 어떤 물건, 뭐 명품이든 뭐 아니면 전자제품이든 간에요. 그것을 내가 돈을 빌려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그거 언제 빚을 갚느냐, 이 괴로움보다도 그 물건을 득해서 얻어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인이 금융업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이유는 만족 극대화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혜택을 본다? 기업은 거의 책에 적어드린 것처럼